일본 와카야마현 신구시. 시내 중심가에 서복공원이 자리해 있다. 매년 여름 이곳에서는 중요한 재래의식이 열리고 있다. 조우쿠 마쓰리. 진시황의 사자 서복을 기리는 제사다. 전 3세기頃の徐福の기法風光万里 2200년 전 이곳에 불로초를 찾으러 왔었다는 서복. 그는 약초로 병을 고치는 의학 기술을 비롯해 벼농사 기술과 제지 기술 등 많은 문화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서복을 신적인 존재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떠났다는 서복의 전설. 과연 서복의 불로초 탐사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을까? 중국 산시성 린큐현. 2200년 전 진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이곳에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무덤이 자리해 있다. 관광객들이 오르내리는 이 산봉우리가 바로 진시황릉이다. 오랜 세월의 침식과 파괴로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진시황릉의 원래 높이는 115m에 달했다고 한다. 무덤의 둘레만 4km, 묘역 전체의 둘레는 25km로 개인 무덤으론 세계 최대 규모다. 관광객들을 위해 진시황릉 호위병들의 근무 교대식이 재현되고 있다. 진시황릉은 지난 8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명승지다. 중국 정부는 진시황릉 내부의 발굴 조사를 아직 미루고 있다. 지난 2002년 첨단장빌동원의 대대적인 시굴 조사에 나섰지만 워낙 복잡한 구조 때문에 복원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시황릉의 주변을 발굴 조사한 결과 병마용 등에서 무려 5만여 점에 달하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진시황의 부귀 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병마용갱. 이곳 역시 진시황릉의 일부 시설로 진나라 당시 군사들의 모습이 흙으로 만든 토형으로 전시돼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군사만 6천여 명, 말 500여 필과 전차 130여 대를 비롯해 각종 무기들도 출토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출토된 토형들의 표정.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쳐난다. 이들의 표정은 물론 옷차림 역시 계급과 신분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제작됐다.
이 병마용갱은 2200년 전 고대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다. 지난 74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규모는 약 2만 평방미터. 병마용갱은 지금도 발굴 중에 있어 일부만 공개되고 있다. (20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병마용들의 위세는 진시황의 무소불위 권력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진시황은 어떤 인물인가? 기원전 246년 진시황은 13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강인한 카리스마로 23살 때 실권을 잡고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기 시작한다. 기원전 3세기 중국 대륙은 진나라를 비롯해 주변에 6개의 경쟁 국가가 있었다. 진시황은 이들 6나라의 정벌에 나선 지 9년 만인 기원전 221년 마침내 중국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룩한다. 병마용과 함께 세계 8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불리는 만리장성. 진시황은 황제에 오른 후 지방의 제후가 다스리던 봉건제를 폐지하고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중앙집권제를 실시한다. 또한 문자와 화폐, 도량형을 통일시키고 심지어 학문과 사상까지 통일하려 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소유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어쩌면 그가 불로장생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다시피 역대 어느 그 이제 전제 통치도 다 그렇지만 자기 장수라든가 자기 통치 연장은 다 이제 공유되는 그런 그 생각들인데 진시황 경우에는 그것이 그 시절에서는 아마 더해질 겁니다. 따라서 그는 죽은 다음에도 이런 신선 불로초라든가 신선 거기에 또 어떤 신앙을 가지면 영원히 생존하는 걸로 생각해서 아마 병마용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환생하면 또 전생과 마찬가지로 그런 권력이라든가 부활을 누릴 걸로 생각하고 아마 그러니까 그 전체로 보면 역시 신선 사상의 한 그 발로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갈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신선 사상 때문이었을까? 산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복내시. 바닷가 기암절벽 위에 중국 4대 명각 중의 하나인 복내각이 자리해 있다. 뛰어난 풍광과 많은 역사를 지닌 이곳은 해마다 10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8신선이 바다로 건너갔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곳으로 중국 신선 사상의 근원지다. 기원전 3세기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번진 중국의 신선 사상은 삼신산과 선약으로 요약된다.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동쪽 바다 위의 삼신산, 그리고 그곳에서만 자라는 불로장생의 선약, 이른바 불로초다. 특히 이 삼신산 소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취현이 주장했던 것들 중 내용 중에 중국이란 나라가 천하의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그 밖에는 어떤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삼신산으로서의 어떤 인간들이 가보지 못한 유토피아의 신선의 산 또는 신선의 섬, 이런 것들이 논의가 가능한 그러한 그 바탕, 배경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곳 산둥반도가 신선사상의 근원지가 됐을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로 신기루 현상을 들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봄과 가을에 신기루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지난 88년 1시간 넘게 지속된 신기루 현상이 한 여행객의 카메라에 우연히 포착됐다. 수평선 위에 마치 커다란 궁궐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후 이런 신기루의 장면은 수차례 방송으로까지 보도됐다. 신기루 현상은 해수면의 기온차로 생기는 착시 현상이다. 그러나 신선사상을 신봉하던 옛날 중국인들에게 바다 위에 떠오른 신기루는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니었다. 바로 신선들의 세상으로 비쳤던 것이다. 진시황은 황제로 등극한 이후 이곳 복례각에 3차례나 올랐다. 그도 이 신기루를 보면서 신선사상에 더욱 매료됐고 삼신산과 불로초를 갈망했을 것이다. 신선사상에 매료된 진시황의 일화는 산둥반도 일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산둥성 교남현 남쪽 바닷가에 자리한 낭야대. 해발 200m가 채 안 되는 낮은 봉우리지만 넓은 황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 낭야대 정상에 서 있는 진시황 각석. 기원전 219년 이곳을 찾은 진시황은 자신의 공덕과 진나라 왕조를 칭송한 비문을 새겼다. 진시황이 제상 이사로 하여금 기록한 이 각석의 문자가 바로 중국 전역의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킨 소전체 문자다. 현존하는 진시황 시대 각석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이것은 박물관의 진품을 복원한 것이다. 这就是这个著名的琅琊刻石。这个刻石呢，一共分3部分，一部分是它的石阵纲领，一部分是它的功德，一部分是它的疆土。这个它的意义在于呢，这是李斯亲笔的小篆，用这种小篆呢，乃服东土，至于琅琊，到这个地方来。 각석을 남길 정도로 진시황은 이곳 낭야대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의 각별한 애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사기에는 진시황이 낭야대 정상에 행궁을 짓고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돼 있다. 왜 그는 이렇듯 낭야대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곳 낭야대는 복례각과 함께 신선사상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다. 진시황 시대 이름을 떨쳤던 안기생을 비롯한 수많은 방사들이 이곳에 모여 장생불로약을 연구했다고 한다. 这个琅琊湾附近，在古代的时候啊，水草非常肥美啊，经常出现一些海市蜃楼和一些鲸鱼群。那么这个地方呢， 物产也比较丰富，好多方士呢都非常向往这个地方。当时他不了解海市蜃楼怎么回事，坐上小船去看，走近了就没有了，哎，他以为呢就是到神仙国去了。而后呢，好多方士都到这个地方来修炼，寻求长生不老仙药，特别是那个。 산둥반도 일대 방사들이 모이는 곳 낭야대. 진시황이 이곳에서 석 달이나 머무른 것은 이곳에 모인 많은 방사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장생불로약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진시황은 우연히 서복이란 방사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불로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다. 낭야대 정상. 옛 행궁의 흔적은 사라진 채 진시황과 서복의 조각상만이 남아있다. 불로장생을 꿈꾸는 무소불위의 진시황. 그에게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나선 서복. 운명적인 이들의 첫 만남은 과연 어떠했을까? 중국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로 평가받는 사기에 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제나라의 방사 서복 등이 글을 올렸다. 바다 가운데 봉래, 방장, 영주, 삼신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데 제가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가서 오래 살 수 있는 선약을 구해오려고 합니다. 시황제는 이를 허락하고 동남동녀 수천과 함께 서복을 바다로 건너보냈다.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복의 불로초 탐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낭야대 바닷가에 세워진 서복의 출항 기념비. 기원전 219년 이곳 낭야대에서 서복은 불로초 탐사를 위한 첫 출항에 나섰다. 그러나 사기에 등장하는 이 기록도 80년대 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서복의 존재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조차 진시황의 불로초 탐사는 그저 산둥반도 일대에서 전해지는 전설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982년 한 지리학자에 의해 서복의 고향이 발견되면서 진시황의 불로초 탐사가 전설이 아닌 역사란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서복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됐다. 서복은 과연 실존 인물일까? 산둥반도 남쪽의 장수성, 감유현, 금산향. 비포장길을 따라 들어간 오지의 시골 마을이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 마을이 서복촌이다. 지난 82년 서주사범학원 나기상 교수팀이 인구조사를 벌이던 중 우연히 이 마을을 발견했다. 서복촌의 발견은 그동안 전설로 알려지던 서복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이 서복촌이란 마을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 是这个村子后人为了纪念徐福东渡而取的一个村名，叫徐福村。大概年间呢是在秦末汉初的时候，当地的老百姓就是为纪念徐福而起的村名，过去叫徐家村。 서복을 모셔놓은 서복사. 지금의 서복사는 지난 1988년 다시 세운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서복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나라 시대에 재건했다는 기록과 이후 흥유회사 등 다른 이름으로 불려오다 지난 1942년에 사당이 헐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진시황에게 불로초 탐사를 제안한 서복.
그는 어떤 인물일까? 서복에 대해 사기의 기록은 산둥반도 일대 제나라 사람이며 방사였던 사실 외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복의 고향은 산둥반도 일대인 제나라 낭야군 혹은 황현으로 압축된다. 이곳 서복촌은 제나라 당시 낭야군에 속해 있던 마을로 낭야대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가까운 곳이다. 서복이 낭야 출신이라면 이곳 서복촌은 그의 고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 서복사에는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서씨의 족보도 전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곳에 서복의 후손이 살고 있을까? 제작진은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한 후손을 직접 찾아갔다. 30년째 이 마을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서형편 씨. 그는 자신이 서복의 72대 후손이라고 밝혔다. 他肯定后面就多一回这屋地，他怕也杀他他那是第一次出去呢，是出去这个同腿属于躲避形式呢，当时以后回来以后，第二次出去呢，他这个有想到后事。 서복의 유언에 따라 후손들이 성씨를 바꾸거나 다른 마을에서 살아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복은 출항하기 전에 이미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뜻이다. 과연 서복은 의도적으로 탈출을 계획한 것일까? 그 해답은 또 다른 서복의 고향에서 얻을 수 있었다. 산둥반도 북쪽 해안에 자리한 용구시. 공원으로 조성된 바닷가에 커다란 서복상이 자리해 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서복이 제나라 낭야군이 아닌 황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용구시는 감유현 서복촌과 함께 유력한 서복의 고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서복이 동쪽으로 출항하기에 앞서 삼천 동남동녀와 함께 하늘에 제를 올렸던 곳으로 불로초 탐사의 최종 출항지로도 추정되고 있다. 据池汉史专家和航海学家认证啊。 过去徐福东渡啊，是最有利的条件是沿着北方这个海港，顺着春季的季风，漂流到辽宁半岛，然后顺着乔选半岛，经过济州岛到对马海峡到日本去，是最便捷的一个方式。所以这边出航，徐福出航是最有利的一个条件。因为呢，这个《史记》记载啊，徐福是齐人，齐人呢有3种解释：齐地、齐郡、齐国。 龙口市是3个地方都在这个范围内，因为齐人呢，很可能最有可能的就是齐郡人。 현재 서복의 고향과 출항지에 대한 논란은 여러 곳에서 일고 있다. 산둥반도 일대의 허베이성과 장수성, 심지어 저장성까지 서로 자신들의 마을이 서복의 고향 혹은 출항지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진시황 통일 이전에 산둥반도 일대가 신선사상의 중심지고 또 제나라였음을 감안할 때 서복의 고향은 산둥반도 일대가 유력해 보인다. 서복의 고향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서복의 존재가 그만큼 중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존경받는 인물이란 것이다.
我想徐福是一位在历史上是一位伟大的人物。他的东渡呢，把清朝的先进生产技术、先进文化带到了朝鲜半岛和日本列岛，所以他的贡献，不论是对于东亚还是世界，我想都是不可估量的。所以现在人们呢，对他都非常的崇拜。 산동성 용구시 외곽에 세워진 서공사. 역시 서복을 모신 사당이다. 용구시가 서복의 고향으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관련 유적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용구시가 지난 98년에 조성한 것이다. 진나라 방사 서복의 고향이란 표석도 마련해 놨다. 지난 99년부터 용구시는 해마다 서복 문화축제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으며 서복 관련 국제학술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근엄한 얼굴로 앉아있는 서복. 그 양쪽엔 불로초 탐사에 나섰던 동남 동녀의 모습도 함께하고 있다. (2200년) 전 서복의 출항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양쪽 벽면에 서복이 불로초 탐사를 떠나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진시황에게 인사를 구하는 서복의 모습, 그를 따르는 동녀들의 모습과 배에 식량을 나르는 모습, 활과 칼을 지닌 군사의 모습, 그리고 배에 오르는 백공, 여러 기술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서복의 불로초 탐사는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선단이었다. 그런데 기원전 219년에 감행된 불로초 탐사는 실패로 끝이 났다. 사기의 기록을 보면 서복을 바다로 보내 불로초를 찾도록 하였으나 서복은 돌아와 거짓 보고를 올렸다. 신은 바다 가운데서 큰 신선을 만났습니다. 신선은 그대가 진시황의 사신인가를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고 다시 물어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신선은 진시황의 예물이 적다며 그 선약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시황은 매우 기뻐하며 동남동녀 3000명을 보내기로 하고 오곡종자와 여러 기술자도 함께 보내게 했다. 그러나 서복은 평원 광택을 얻게 되자 그곳에 머물러 왕이 되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첫 출항이 실패로 끝나자 진시황의 처벌이 두려운 서복은 오히려 잔꾀를 내 더욱 대규모 항해를 계획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복은 마지막 항해를 떠난 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가 의도적으로 탈출한 것임을 보여주는 해몽이다. 那么因为当时呢，他采取了一些暴政，所以这个徐福呢，就利用他要求长生不老草这个愿望，所以带领大队人马，就是到了济州岛和日本。 산둥반도 남쪽의 항구 도시 연운항. 서복의 또 다른 출항지로 알려진 곳이다.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 서복이 의도적으로 탈출한 항해였음은
학자들 역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서복이 정착했다는 곳은 어디일까? 일본 규슈의 사가현. 넓은 들판과 강물이 흐르는 이 지역은 사가 평원으로도 불린다.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는 사기에 나오는 서복의 평원 광택을 근거로 서복의 최종 정착지를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복은 어느 곳에서 기나긴 항해의 닻을 내렸을까? 사가현의 남서쪽 해안가 모로토미. 사가현을 흐르는 사가강 하류로 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바로 이곳이 서복의 상륙지로 알려져 있다. 해안 곳곳에 자라는 갈대밭에 흥미로운 서복의 전설이 서려 있다. 서복이 배를 타고 이곳 해안에 오를 때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며 들어왔는데 서복이 한 손으로 갈대를 헤쳤기 때문에 갈대잎이 한쪽으로만 자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 해안에서는 잎이 한쪽으로 자라는 갈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모로토미 마을에는 이처럼 서복에 관한 전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과연 이 마을엔 어떤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을까? 마을 외곽 한 신사에 오래된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오랜 세월의 고풍미를 자아내는 이 나무는 바로 서복이 심은 것이라고 한다. この木の樹齢は今2200年と言われております。そしてまたこの木は日本ではめったに見ることができないで中国ではよく見れる木ですので、今のところ女福が木の実を植えてそれがこの木になったんだというふうな言い伝えをみんな信じております。 서복이 심었다는 이 고목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세월의 무게 때문일까? 여기저기 뒤틀린 고목의 모습에서 2000년 세월의 신비가 배어나는 듯하다. 서복의 전설은 마을의 한 주택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기나긴 항해를 마친 서복이 손을 씻기 위해 파놓았다는 데라이츠 우물. 지금은 메말라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이 우물은 100여 년 전 집을 짓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로토미 마을의 한 사찰에는 서복이 사용했다는 술잔이 보관돼 있다. 방사인 서복이 이곳 해안에 오르기 전에 바다에 나무 술잔을 띄워놓고 상륙 지점을 찾았다고 한다. 조심스레 펼쳐 보이는 이 술잔이 바로 서복이 사용했던 것이다. 갈대잎의 그림이 새겨진 술잔. 2200년 전의 것이라고 하기엔 유물의 상태가 너무나 깨끗해 보인다. 하지만 이 술잔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경외심과 믿음만큼은 확고했다. 서복이 상륙했다는 바닷가 인근의 긴유신사. 이곳 긴유신사에는 일본의 첫 발을 디딘 서복의 상륙 기념비와
서복을 모셔놓은 사당이 자리에 있다. 이 모로토미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서복이 얽힌 전설과 유적들이 과연 사실일까? 사실 여부를 떠나 마을 주민들은 한결같이 서복을 존경하고 있고 그에 관한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가시 북쪽에 자리한 긴유산. 이 산 중턱에 서복을 모신 신사가 자리에 있다. 서복 전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믿음은 비단 모로토미 마을만은 아니다. 사가현 지방 곳곳에서 서복의 전설은 전해지고 있고 전설이 있는 곳마다 서복에 대한 믿음은 한결같다. 서복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긴유신사. 모로토미의 것과 같은 이름의 신사로 이곳이 본궁이다. 사가현 지방에서는 서복이 이 지역에 정착해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고 의술을 가르쳤으며 오곡종자를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벼농사 기술도 가르쳐주었다. 서복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과 강한 신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要約して申し上げますとね、やっぱり上空の恩恵を非常に感謝しております。その一つが薬草、それから学問、それから五穀、そういったこと、それから春秋の大祭には金龍神社関係の崇拝者がたくさん見えます。それから私たちはそういう恩恵を被っている関係上、どうしてもやっぱり上服と切っても切れない、やっぱりつながり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子孫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印象が強いです。 서복은 이 지역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 제작진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 고대 유적지로 찾아갔다. 사가현 간사키군의 요시노가리 유적. 이 유적은 대표적인 일본의 야요이 문화 유적지다. 야요이 문화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의 일본 문화로 벼농사의 시작과 대규모 마을의 형성, 또 계급사회가 형성되면서 훗날 고대 국가로 발전해가는 단계의 문화를 말한다. 바로 요시노가리 유적은 이런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이 사가현 일대가 일본 고대 문화의 발상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일단 大陸、中国大陸とかですね、朝鮮半島の韓半島の方から稲作あるいは金属といった新しい文化をですね受け入れまして、それを発展させ、小さな農村がですね、最後には都市的な壮大な集落に変わっていく、そういう遺跡です。 일본 규슈 지방은 선사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 외부의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일본의 관문이었다. 그래서 이곳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도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온 유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기원전 2세기경엔 유리옥들과 청동검 같은 중국 제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주로 지배층의 장식품으로 사용된 옥팔찌를 비롯해 옥으로 만든 귀걸이와 목걸이들도 중국에서 들어온 유물이다. 까맣게 숙시돼버린 벽시와 벼를 수확할 때 쓰던 돌칼. 일본의 벼농사 문화도 기원전 2세기경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 서복이 오곡종자와 벼농사 기술을 전파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그 해답은 옹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무려 2,500여 개의 많은 옹관이 출토됐다. 이 안에서는 많은 유골이 나왔는데 머리가 함몰된 유골, 화살이 꽂힌 유골, 심지어 목이 잘려나간 유골까지 출토됐다. 당시 치열했던 이곳의 전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묻혀있는 이 집단이 기존 토착민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집단이란 사실이다.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살던 조머니는 남방계 황인종인데 비해 이 유적의 주인공들은 북방계 황인종이다. 전혀 다른 외부 집단이 이곳에 정착한 것이다. それまで日本に住んでいた縄文人と違いまして身長が非常に高いということですね。平均身長163センチ男性でございます。女性も152センチありまして、形質的に見れば韓半島からたくさんの方が渡ってこられた、そういう人々あるいはその子孫だろうと考えられます。 기원전 2세기경 청동검과 유리옥 등 중국의 물건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벼농사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북방계 외부 집단이 이곳에 정착했다는 사실은 서복 집단과 분명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고고학계에서도 서복의 시기가 100년가량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서복 집단이 일본의 조문 문화를 야요이 문화로 발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인정하고 있다. 일단 女服のトライした日本でも神話がすみません伝説がたくさんございまして、この佐賀もですねその有力地の一つになっております。で確かに女服に代表されるようなですね中国の優れた文化がこの地に入ってき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ので、大きな目で見ればですね女服集団すなわち大陸の新しい文化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広がって吉野ヶ里ができたということも言え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기원 전후 일본의 고대 문화를 이끌었던 요시노가리 유적. 일부 학자들은 이 요시노가리 유적을 일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국가 야마 타이국의 장소로 추정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기원전 3세기경 요시노가리 유적은 야요이 문화라는 새로운 선진 문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서복 집단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고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それはですね国際親善平和を訴える遺跡として保存としたんです。これはですね国際親善平和を訴える遺跡として何でも保存と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たんです。そしてここら辺の人たちがですね女服の子孫と信じてます。ほんで女服が中国からすごい文化をもたらして医学の神様水の神様農業業の神様学問の神様として崇められてらっしゃる。ですっごく進んだ文化がここに来て弥生文化はここに花開いたと思うんです。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망망대해를 건너온 서복. 사기의 기록처럼 그는 일본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런데 서복 관련 전설이 많은 사가현에도 유독 그의 죽음에 관한 전설이나 유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 서복은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을까? 기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와카야마현 신구시. 이곳 시내 중심가에 서복공원이 자리해 있다. 화려한 중국풍의 건물이 인상적이다.
온화한 인상의 서복상과 불로의 연못이 편안함을 자아내는 곳이다. 이곳은 원래 농나무가 울창한 숲이었는데 숲 한가운데에 서복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불로의 연못 뒤로 보이는 이 작은 나무 숲이 바로 서복의 무덤이다. 서복의 무덤엔 커다란 바위로 세운 묘비만 남아있다. 진서복지묘. 이 묘비는 300년 전 이곳에 부임했던 관리가 세운 것으로 1940년대까지 이곳엔 기와 담장을 두른 중국식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해마다 8월이면 이곳에선 서복을 모시는 제례가 열린다. 조꾸마쓰리, 서복제다. 전 3세기頃の俗の技法風光万里特防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서복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 병을 낫게 하는 의학 기술을 비롯해 벼농사 기술과 종이를 만드는 제지법, 고래를 잡는 포경 기술, 그리고 그물망을 이용한 어업 기술까지 사가현 지방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술과 많은 문화가 이곳에 전해졌다. 그래서 신구시 주민들 역시 서복에 대한 경외심은 대단하다. その他に新しい中国のね文化を持ってきましたから、だから例えば生産の面ではお米を作ることとか、あるいは紙を作ることとか、それから魚の取り方ですね。特に一番土地の人たちが心配した医薬のことですね。これを教えてくれたので、ジョークさんが神様のように拝んでおるわけです。 그렇다면 서복은 어떻게 해서 이곳 신구시에 정착하게 됐을까? 신구시와 구만호시 사이를 흐르는 구만호강. 강 건너 도시가 미에현 구만호시다. 하지만 20세기 초까지 이 지역은 모두 구만호라고 불렸다. 바다와 맞닿는 이 구만호강 하류에 조그만 산봉우리가 자리해 있다. 복례산. 진시황이 찾던 삼신산과 같은 이름이다. 배를 타고 지나던 서복이 이 복례산과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곳에 닻을 내렸다고 한다.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의 후지산 역시 복례산으로 보고 있다. 삼신산이라고 하기에는 앙증스러워 보이지만 복례산은 오랜 역사가 서려있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져 있다. そうですね。昔から神様の宿る山として非常に尊敬しております。また実際そこには天台右薬などがたくさん生えています。 복례산 밑에 자리한 아스키 신사. 이곳은 이 쿠마노 지방의 삼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아스키 신사는 8세기에 편찬된 역사문헌 일본 서기에도 기록돼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신사다. 이 아스키 신사 한 모퉁이에 서복을 모신 사당이 있다. 서복궁이라 불리는 이 사당은 17세기에 다시 지었다는 문헌 기록으로 보아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쿠마노 지방은 자연경관이 무척 아름다운 휴양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이곳 일대는 서복에 관한 전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신구시 인근 마을에도 서복에 얽힌 또 다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미에현 쿠마노시의 해안마을 하다스. 바다를 품에 안은 듯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30여 가구가 사는 아담한 이 마을에도 서복 전설은 역사로 전해지고 있다. 서복이 상륙했다는 해안가 언덕에 서복을 모신 사당이 있다. 이곳에도 서복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묘비는 서복의 무덤이 아니라 이곳에 상륙한 서복을 추모하는 묘비다. 이 사당은 서복을 마을의 시조, 즉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곳 전설에 따르면 서복이 이곳에 상륙한 후 오랜 기간 살다가 인근 마을, 지금의 신구시로 떠나갔다. 하지만 나머지 서복 일행은 계속 이곳에 머물면서 후손들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도 진나라 사람이 살던 곳이란 뜻의 하다스가 됐다고 한다. 女服が、海を渡ってやってきて、まず女服は身を隠さなくてはいけなかった。なので、女という名前を消したわけです。で、その後、土地の名前が果たすとか旗という名前をいろんな土地がつけていく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も後の人たちが自分たちの先祖に女服を持つという意味で、後からそこで結びつけられた可能性もある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현재 진시성을 가진 후손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서복에 대한 전설이 역사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서복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진나라 시대 동전도 전해지고 있었다. 반양전, 진시황이 화폐를 통일하면서 만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복이 약을 만드는 데 썼다는 약탕기도 직접 만날 수가 있었다. 이것들은 소중한 마을의 보물로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복이 자신들의 고향에 정착했다는 일화는 일본 전역에서 전해지고 있다. 규슈의 남녀 끝 가고시마현에서부터 혼슈의 북녀 끝 아오모리현까지 모두 20여 개 지역에 달한다. 이는 서복이 일본에 끼친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수는 相当の人数であって、それが日本に落ちてきちゃって、子供たちから孫たちになって非常に多くなってるんですから、縄文人から弥生人に変わる 原動力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認めざるを得ないと思うんですね。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 신선 사상에 심취한 진시황의 명으로 멀고 먼 항해 길에 오른 서복. 서복에 목숨을 건 불로초 탐사는 2200년 전 감행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집단 망명 사건이었다. 일본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서복. 그의 일본 진출은 고대 일본 문화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이동 경로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오랜 세월 전설로 묻혀있던 진시황 불로초 탐사는 220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서서히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